만덕고 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네트워크 세상.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사례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이해한다. 두 번째, 디지털 성범죄 문제점을 개인적, 공동체적, 사회적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있습니다. 해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불법 성착취물 유포 등에 대한 그런 사건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미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뉴스 영상을 보면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국민청원 역시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아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오늘 키워드 이슈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많은 분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단어부터 낯설어 하실 텐데요.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폭행 영상 공유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상이 유포되는 방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서 N번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N번방 중에서도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폭행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 조주빈의 신원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조 씨는 성폭행 영상들을 박사방에 유포하고 유료 회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을 직원이라고 부르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사방은 입장료를 내야 참여가 가능한데요.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까지 입장료 금액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누어 이용했는데 N번방 등의 회원들이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중순부터는 운영된 박사방은 추적을 피하려고 암호화폐로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박사방 피해자는 74명, 이 가운데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더 이상의 제2, 제3의 조주빈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네, 뉴스 내용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와 내용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 인터넷 환경과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를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죄자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에게도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적인 것까지 아울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스마트폰, 소형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SNS, 동영상 사이트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의 성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적혀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형태와 양상이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양상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형태인 불법 촬영이란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에도 불법 촬영 범죄가 이루어져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디지털 그루밍입니다.
성적 유혹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신뢰관계를 쌓은 뒤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상대방을 칭찬하고 선물을 하는 등 아끼는 행동을 하다가 성적인 요구를 하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관계를 얻기 위해서 저질렀던 그루밍 범죄 사건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루밍의 뜻은 마부가 말과 친밀감을 형성해 길들이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디지털 성착취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성적인 이미지를 동의 없이 촬영, 배포하여서 학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적 착취를 말합니다. 착취하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기도 하는데, 이는 디지털 그루밍이 동반되는 형태입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고 배포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흔히 딥페이크, 지인 능욕이라는 말로 불리는데,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고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SNS의 일반인 여성들을 캡처, 저장하여서 음란물 이미지에 합성하고 웹상에 여성의 이름, 나이, 사는 지역 등 신상 정보와 함께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하고 배포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설마 나에게도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떨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랜덤 채팅 앱에서 친해진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의 얼굴에 이상한 이미지가 합성되어 있네. 나만 보기 아까운데 다른 친구에게 보내볼까? 세 번째 상황입니다. 공공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작은 틈으로 카메라 렌즈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황, 차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한다면 단호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합성하지 않아도 다른 사진들을 불법으로 옮기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상황, 신고하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의 위험성이 보인다면 사진, 문자 등의 방법으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그루밍이 의심이 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기.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을 하는데 어떤 요청을 하거나 메신저로 따로 연락을 한다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고 따로 만나자고 하거나 사진을 요청하거나 할 때 거절하셔야 합니다. 이는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호자나 믿을 만한 어른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옆에 언제든지 개입하는 어른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피해를 인지한 순간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링크를 확보하고 화면을 캡처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서 채팅방에 조금 더 머물러 수집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래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너무나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전 법안과 새롭게 개정되고 신설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개정 전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수출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대상물을 전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복 강화하고 새로 많은 부분들을 신설하였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당사자가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 시에는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구형하고 법원이 양형을 구형하는 것을 대폭 강화하였고요. 불법 촬영물을 시청, 소지, 구매만 해도 처벌받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특수 강도와 강간을 예비 음모죄라고 하여서 서로 모의만 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나이를 만 13세에서 16세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걸까 하는 불법 유통구조의 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가 성산업일까요? 디지털 성착취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촬영하는 사람, 업로드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삭제하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거대한 유통 조직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2015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음란 포털 소라넷은 검은 수익이 하루 1억 원에 달할 때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구조화된 범죄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의도이든 촬영물을 생산합니다. 이를 헤비 업로더라 불리는 중간 제공자에게 전달하면 이 영상은 다운로드 사이트나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때 저장 공간으로 웹 하드를 사용하는데 헤비 업로더는 수많은 구매자들의 돈을 벌어 들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웹하드 회사를 이용해서 그 수익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웹하드 회사는 불법 영상을 묵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는 필터링 업체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돈을 지불해야 그 영상을 지워주는데 이들도 유착관계에 있다면 다른 웹하드 회사로 그 영상들을 넘기는 등 헤비 업로더의 성산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만 조사해서는 쉽게 밝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불법 유통구조를 감시,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근절을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이것은 국민청원 등으로 일궈낸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물의 이윤 창출 구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 성착취물로 이윤을 챙기는 구조를 깨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 사회,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생각해 봅시다. 민주시민으로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 그릇된 성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노력, 법제도를 정비해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가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개인이 당장 시작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관계는 상호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온라인 공간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길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관계, 성평등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바로 나부터 디지털 성착취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웹 하드 카르텔에서 마지막 구매자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에는 불법 촬영, 디지털 그루밍, 디지털 성착취, 사진 합성 및 배포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등 다방면의 대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